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소리 초대석. 오늘은 국가혁신포럼 부산광역시 회장으로 계시는 김중기 회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회장님 최근 촬영을 이용해서 거리 집회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두 거리 집회나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이 이제 국회 폭주로 인한 탄핵이 지금 이렇게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이런 마지막 카드를 이제 꺼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이런 어떤 의문점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확히 그런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좀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현 어떤 전국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서 좀 깨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보시니까 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많이 있죠. 처음에는 우리 이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계엄을 하려고 하면은 탱크하고 총칼에가 밀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안 하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엄은 이 정말로 민주당 국회에 대한 폭주, 이걸 막을 방법이 없고 예산 이 삭감, 이 경제를 전혀 움직이게 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이 폭주를 국회에서 하고 있으니 이걸 갖다가 막을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정치적인 현실, 이 나라의 현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 이 시민들이 무릎을 치면서 그래 맞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계엄을 통해서 이 어려운 나라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 계몽 이 선언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많이 동참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보람을 좀 느끼는 그런 차원이시겠네요. 보람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지키고 만들어 온 나라입니까? 우리 기자님이나 저나 다 이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하면서 정말로 일만 열심히 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우리는 보고 왔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런 걸 보고 있자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국민들이 알아주시고 시민들이 알아주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그래도 일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죠. 그것도 보람이란 보람일 수도 있겠죠. 최근에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정말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집회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그 얘기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도 다 나왔지만 우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영하 20도가 내려가고 하는데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눈사람처럼 꿈쩍 않고 내리는 눈을 다 맞으면서 이 풍천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그런 걸 봤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정말로 가만히 서가 있어도 이 볼이 찢겨 나가는 이런 추위였어요. 정말 그런 거는 정말 이 애국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든 잘못된 이런 나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나라, 그리고 이 체제 전쟁에서는 지면은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애국심으로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지금도 집회를 하고 이 추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애국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불공정이죠. 불공정하다. 그렇죠. 기자님도 보시다시피, 자, 우리가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재판과 대통령의 재판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네. 그 이재명 그 피고인의 재판은 지금 뭐 선거법이나 이런 거는 거의 뭐 633으로 끝내야 되는 이런 재판들 아닙니까? 그게 지금 2년 이상 끌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재판하다가도 네, 볼 일 있습니다. 조퇴하자면 조퇴 다 시켜주고 뭐 자고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피고인의 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주면서 재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지금 현재도 대통령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이에요.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법원이 상징이 뭡니까? 저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울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피고인들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정확하게 판결을 해주는 것이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 현재 그 한번 보십시오. 초식에 갖다 놓고 대통령 피청구인이 뭐 질문한다 그러면 하지 마라 하고 3분만 달라 그것도 안 된다 하고 이런 거는 어떤 국민이 봐도 이거는 불공정한 재판이다. 저뿐만이 아니고 이런 걸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로 이거는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 최근 공수처와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거센데 이 기관들의 공정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성을 이제 말하기보다는 공수처 얘기했잖아요. 네. 이 지금 현재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저는 공수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어떤 체포나 뭐 이런 거 영장이나 이런 걸 칠 수가 없는 기관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통령을 이렇게 잡통 잡듯이 경찰을 수천 명을 풀고 결재도 없이 관저에 침해와 그거는 아시다시피 그거는 군사시설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를 갖다가 침입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뭐 체포를 한다 뭘 한다. 아니 공수처도 사법관이에요.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그걸 불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잡아온다. 일개 국회의원도 하나 체포를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거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공수처에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되니까 우리 뭐 팀이 다 판을 진을 치고 있는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체포를 하러 갔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어떤 혼란을 키운 그 근본 원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공정성을 떠나서 이런 나라에 어떤 어지럽게 한 책임을 공수처는 반드시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국민들은 어느 국민들이 그 납득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를. 아까 앞전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어떤 일반 이재명 피고의 재판이나 대통령 재판 비교해보면 대만에 알고 그리고 구속도요. 오늘 이제 20일이죠. 오늘 이제 대통령님의 이제 구속 지속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도 문영배나 우리 법 팀들이 누가 봐도 이거는 결론을 내놓고 어떤 심리를 하는 이런 게 있는데 헌법재판소
식으로는 이러면 안 되고요. 구속도 우리 그 경찰서 한번 안 가봤죠? 경찰서 잡혀가면 11시에 잡혀가서 12시 넘으면 하루로 쳐줍니다. 하루를 쳐줍니다. 근데 대통령을 갖다가 그거를 12시 넘으면 하루를 지나가지고 계속 구속을 해놓고 있다가 그걸 다시 그것도 없이 구속을 그대로 시켜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세요 이랬는데 계란은 없고 접시에 기름만 가득 담아 가져왔다. 그건 계란 후라이가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내란 혐의로 해가지고 탄핵을 했으면 내란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같이 시시비비를 다뤄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장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국회에서 탄핵할 때의 어떤 그런 그 제목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 빼쁩니다. 그건 내란 혐의도 완전히 뺐잖아요. 그럼 이거는 각하를 시켜야죠. 재판 심리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굉장히 잘못된 어떤 재판이다. 각하를 시켜야죠. 안 그러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이거 다시 해가 오세요. 보내야죠. 각하시켜야죠. 그것만 보더라도 대단히 잘못된 어떤 그런 불공정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헌재가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예. 그 전국이 또 어떻게 예상되지 못하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헌재의 잘못된 판단이 있으면 또 상당히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은 탄핵 인용 네. 뭐 이런 네. 얘기 하시죠. 네네. 근데 이게 저는 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여기에 어떤 정파적인 사상이 들어가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판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대통령이 정말로 헌법을 위반했는지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내란죄는 뺐으니까 하기가 그건 또 없겠네 그죠. 위법을 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그 정인들이 검찰에서 했던 거 회유당했다 뭐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재판 심리를 하면 현명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이 이거는 100% 기각으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 세이브 코리아 전국 집회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집회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한길 선생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세이브 코리아라는 주최 측의 면면을 누가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한길 이 대한민국 역사의 일타 강사라는 이런 분이 없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깨어날 수 있었을까? 특히 우리 2030 이 젊은 세대들이 깨어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서는 정말로 게임 체인저 우리 전한길 선생이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분 혹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 이래 인터뷰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자기 제자들인데 그리고 이 공무원이나 이런 수험생들은 전부 젊은 애들 아닙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인데 호소를 하는 거 봤을 때 깨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전한길 선생이 애국심을 지금 발휘를 해주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네. 큰 집회의 성과를 내고 있고 네. 국민 계몽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고 봐야죠. 예. 최근에는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정치적 변화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광화문 집회에 가서 이래 저는 직접 그 부대 끼는 사람 아닙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직접 마주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 젊은 친구는 집회에 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여러 사람을 그 우리 젊은 아가씨들도 대학생들도 이렇게 다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님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시대에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를 했는데 이게 뭐지? 벙쪘다는 얘기예요. 저거 속된 말로.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찾고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걸 쭉 이제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잘못됐다. 정치가 잘못됐다. 국회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국정이 운영이 되지 않도록 마비시켰다? 완전히 마비를 시켰다. 마비는 어떻게 시켰느냐. 예산을 뭐 경찰, 검찰, 그 특활비나 대통령실 특활 싹 다 없애버리고 탄핵을, 자기네들은 탄핵이라는 용어도 몰랐대요. 탄핵을 29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탄핵을 위한 탄핵,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 이런 이 국회 운영을 보면서 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정말로 이 폭주를 거듭하고 있는 선전선동 이런 걸 하고 있는 국회가 이거는 잘못됐다. 특히 민주당.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아갈 미래, 우리가 살아갈 나라, 우리가 이 지켜야 될 이 나라를 우리가 아니면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단한 이 애국심이고 젊은 친구들이 깨어난다는 얘기죠. 예. 완전히 알았다는 얘기죠, 이제. 결국 1030 젊은이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그렇죠. 깨어나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예. 그 회장님, 최근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탄핵 정국에서 좀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뭐 태도랄까, 그 어떤 성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움직이지 않는 이 국민들의 어떤 왜 108석을 만들어 줬는지 그걸 좀 깨달으시오.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108 염주를 담듯이 만들듯이 이렇게 해가 108석을 만들어 준 것은 신의 한 수다. 이걸 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켜만 주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님 그 탄핵 사건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는지 기자님도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서지 않느냐. 지금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이 선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구에 전부 내려가셔가지고 지역 구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이 탄핵은 되면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산상전쟁, 체제전쟁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힘이 필요하다. 이 탄핵을 막아달라.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거기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지방선거 이런 데서 뭘 살았는가 알자요. 지금 여기서 만약의 경우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이런 전철을 밟게 된다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푸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뿌리채 뽑혀 가지고 구의원 몇 명 달랑 뭐 될지 몰라도 그 이상은 싹 쓸려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탄핵을 막아달라. 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탄핵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고 바로 국민의힘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는데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나는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님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그 대표로 나왔던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인데 팽당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어려울 때 그 모든 걸 덮어두고 나서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뛰어나와 주고 있는데 이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게 나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모 의원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중도가 다 도망갑니다. 중도는 이미 전환길 선생이 다 잡아놨어요. 무슨 중도가 도망갈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은 야당도 재밌습니다. 아무 때나 해도 되고 책임 없이 막 선전선동해도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이 국회의원은요, 어떤 특정 사람에게 충성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국민에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우리 국민들의 피땀 흘려 이 세금 내는 이 세비를 받아먹는 이런 밥값을 하는 거고 책임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하는 이런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금이라도 그런 걸 깨닫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의원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침묵과 책임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어떤 강한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들이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불가능한 얘기죠. 오만 정권 몇 번 되는 그 사람도 체포를 하나 못하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인데 누가 감히 사퇴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움직이지 않고 화가 나고 분노가 끌어오르니까 너 바깥 못하는 국회의원 있으면 다 그만두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회장님,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 때 3.1절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가오는 3.1절에 전국적으로 현 정국에 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아마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날 어떤 또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날 어떤 게 조금 예상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매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3.1절 8.15 집회 이런 거를 계속 중안을 해서 서울로 가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이랬는데 이번 3.1절은 특별한 좀 의미가 있다. 3.1절이 이제 이 대한 독립운동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3.1절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결정되는 어떤 이 중차대한 분수령이 되는 이런 어떤 3.1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전 국민이 서울뿐만이 아니고 부산, 광주, 서울 이런 대구 도시에서 다 일어나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강한 애국심이 다 발휘가 돼서 서울 도심을 다 덮지 않겠느냐. 이런 걸 보면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어떤 걸 보면서도 정치권이나 어떤 사법부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국민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좋은 어떤 그런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희 우리나라 상당히 그 정치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또 만약에 있다면은 뭐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혹시 소견이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생각해 오는 거지만 이 선거구제를 바꿔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네. 이 지금 소선거구제의 어떤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저는 부정선거 뭐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대선거구제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역색도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죽기 아니면 살기 뭐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산다라는 어떤 그런 선거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된다. 중대선거구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원 그 불체포 특권을 지금 오늘이라도 없애야 됩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국민의 심부름꾼인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의원들이에요. 봉사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슨 특권을 다 가진 듯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걸 하나 데려가서 조사를 못한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뭐 소환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들 그 소환제가 있지만 그것도 그 소환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근데 무슨 국회의원을 소환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안 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하루빨리 폐지를 시켜가지고 그런 것도 빨리 정치적인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도 민주당 잘하는 거 있잖아요. 탄핵. 그것도 지역 국민들의 한 1000명 이상만 이 서명을 받아서 하면 국회의원 또 그 지역 그 탄핵을 시켜가지고 바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탄핵 제도도 만들어라. 나는 뭐 5만 명, 10만 명,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한 1000명 정도만 지역구에서 그 의원 정말로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서명을 받으면 탄핵을 시켜서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의원이 정말 잘못됐는지 없는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의원직 상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민들에게 주인에게 권한을 돌려주라. 나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개선책이 있어야 대통령만 자꾸 뭐라 그럴 게 아니고 국회의원 정언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저는 바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윤석열 정부와 과거 문재인 정권을 비교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된 네.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도 되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불만도 사실 좀 있고요. 그 불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서자마자 적폐청산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파 이 정치인들 200명 이상을 전부 다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기관마다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전부 다 초전 박살을 냈다 아닙니까? 다 잡아놓고 그런 걸
거기에 대통령님도 그 일조를 한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 직접 검사로 있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최고 권력을 잡았는데 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가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떤 뭐 우리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한두 가지입니까? 외교 폭망, 경제 폭망, 부동산 폭망, 뭐 코로나 백신 뭐 이런 거, 태양광 이런 거 전부 조사를 서해 저기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초장에 빨리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거를 박지원이 그 안기부 그런 거 사건 빨리 캐내가지고 처벌을 하고 이렇게 법에 따라서 정리를 했으면 과연 오늘날 이런 어떤 위기가 왔을까? 뭐 인사 문제도 이제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뭐든지 초창기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결혼에서도 남자 신랑이나 신부에게 야 초장에 잡는 게 중요하대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정치도 초반에 빨리 이 바로 잡아야 그게 탄탄대로로 이제 갈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뭐 어떻게 뭐 억지로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그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을 하고 처리를 했어야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거기에서는 대통령만의 어떤 그런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사법부를 책임졌던 이런 어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 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지금 국민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어떤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이성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그 송철호 사건 이런 이재명 사건 이런 것들을 그때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했냐고.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책임이 좀 그분들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원성을 사고 있는 그런 건데 우리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체제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제 전쟁입니다. 이 반국가 세력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과의 이 사상과 체제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2030 네. 이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게 기성세대로서의 어떤 책임이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런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편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한편 지금 현재 주류 언론과 검찰이 현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들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나 어떤 메이저 언론들을 말하는 거죠. 네. 이 언론들은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지가 저는 오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아조선을 한 50년을 봤는데 이번에 절독을 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언론이 뭡니까? 공정하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 게 언론 아니에요. 언론이 공정과 진실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언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어떤 벌어지고 있는 전국 상황 이런 걸 이 언론에서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보도만 해줬으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TV도 마찬가지고요. 언론에서 이런 걸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고 맞고 맞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도를 해줘야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비상계엄 잘못됐다. 아, 이거는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언론들이나 이 사법부가 완전히 민주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그렇듯이 언론의 지금 현재 그 역할은 전혀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개선을 해야죠. 하고 지금이라도 언론들은 정확하게 어떤 진실을 보도해주고 어느 한쪽 이 세력에 편향되지 말고 정확하게 보도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정치적으로 어떤 불가피하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물으면 당연히 이제 정치적으로 복귀를 할 것이다. 네. 저렇게 이제 저는 100% 확신을 하는데 그런 건 생각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그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이런 게 뭐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인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거의 반반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각과 인용이 지금 거의 반만 이래 와가 있거든요. 여론조사 이런 상황을 보면. 그렇듯이, 처음에 이제 그 민주당의 회유설, 이런 것도 지금 뭐 곽종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박선원이나 뭐 김병주나 뭐 이런 부용찬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회유당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님이 뭐 그런 거 시킨 적이 없다. 단전 단수하라는 게 없다. 도끼로 뭐 몸부 쓰고 국회의원들 전부 다 끄집어내라. 이런 게 이제 김현태 장관 대령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진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홍장훈의 메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우리 기자님이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술을 먹고 있어도 그 공간 개념은 있거든요. 내가 거기에 어떤 공간 마당에서 메모를 했는지,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메모를 했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들어서 했는지, 이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홍장훈의 말이 오늘 언론 보니까 또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공터에서 한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메모를 작성을 했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바뀌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박선원이의 글씨인지 홍장훈의 필체인지 이거를 갖다가 누가 이거를 메모를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보도도 제가 봤어요. 그렇듯이 그런 걸 갖다가 박선원이나 홍장훈의 필적 감정을 저는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가 쓴 것인지 홍장훈이가 썼다 그러면 자기가 쓴 글씨를 갖다 처음에 왼쪽으로 썼다. 어떤 뭐 공간 공터에서 썼다. 이래서 하다가 또 사무실에서 썼다. 누구인데 받아 적었다. 말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진실이 밝혀지면 이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고 우리 대통령님은 반드시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다. 저는 100%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혹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주제 넘는 것 같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제가 이제 집회를 이끌면서 이제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국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 취임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 임기 마치고 다 편안하게 할 건데 왜 계엄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진실을 알려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감을 느끼는데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키워봤지만 왕따 사건 알죠?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왕따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데 우리 학교에서 많이 있었는데 이 왕따가 가만히 있으면 따돌림을 받아가지고 걔는 힘 한 번 모습 보고 완전히 바보가 돼서 나쁜 아이가 어느 순간에 보면 돼 있고 바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을 깨어나게 하고 계몽을 하지 않았다면 왕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나 사법부, 언론 이런 데서 그때 벌써 이미 10%대로 여론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4%, 5%의 또는 만들어가지고 힘 한 번 모습고 그때 대표 우리 국민의힘 대표 입에서 하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힘 한 번 모습보고 그대로 하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모든 정보와 이런 권력을 다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엄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지킬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결과적으로 헌법이 주어진 최후의 대통령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랬고 가정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자식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외조카도 한 명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가족 간의 어떤 권력 다툼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자식이라도 있고 누가 권력을 물려줄 만한 어떤 조카라도 있으면 재산을 물려줄 만한 조카라도 있으면 그 욕심을 가지고 권력을 더 유지하고 재산을 부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은 우리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대한민국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충정에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계엄도 어떤 헌법에 위배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이 주어진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이기는 법이 위법이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대통령이 정말로 이 충정을 애국심을 알아주시고 우리 다 함께 똘똘 뭉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옆에 많이 알려서 이 홍보를 해주시고 계몽을 해서 꼭 이 우리 2030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이 사상전쟁 체제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회장님 상당히 어려운 마지막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위소에 구치소에 계시는 이 영상을 볼 수는 없겠지만 혹시 회장님이 윤석열 대통령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자식이 있으면은 아들, 딸 보고 싶다 할 건데 우리 토리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박지원이가 뭐라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김건희 여사도 잡혀가면 토리는 내가 이 방에서 키우겠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말이 아니고 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 윤 대통령인데는 그 강아지들이 자식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너 자식을 다 너 부모들이 없어도 자식 내가 키워줄게 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비록 이제 저는 오늘 구속 취소가 돼 가지고 반드시 이 관저로 복귀할 것이라고 보고 또 기대를 합니다. 올바른 사법부라면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로 진실을 밝히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진실을 밝히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약한 사람을 도울 때도 그 본인이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대통령님께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님과 함께 반드시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힘내시고 조금 더 진실을 밝혀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지금까지 부산의 소리 초대석, 오늘은 국가혁신포럼 부산광역시 김준기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지야.